4-1번 문제. 이거는 뭐 그래도 한번 말씀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요거가 마지막 문제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추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블 고장 추정 방법. 이 뭐뭐뭐가 있는지 말해라. 그 다음에 각각의 고장 추정 방법이 특징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다 네 가지가 다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만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로도를 어떻게 구성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모레이-루프법. 모레이-루프법은 지금 양 끝단에다가 단락을 시켜놓고 고장점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로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히스톤 브릿지죠? 그죠? 그래서 히스톤 브릿지로 해서 이 멀쩡하게 있는 회선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멀쩡하게 있는 회선하고 이 양단간을 단락을 시켜놓고 회로가 구성이 됐죠? 회로가 구성이 됐죠? 그러면 요거의 값과 요거의 값의 곱은 요거의 값과 요거의 값의 곱이다 라고 하는 게 모레이-루프법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해로도를 그리고 이거 사고점 x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그럼 일단 반 왔어요. 반 왔고, 모레이-루프법은 뭐 이런 어떤 조건들, 특징들 있죠. 대부분의 고장이 일성 지락 고장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 사용 실적이 많다. 그다음에 단선 고장 시 지락 저항이 높은 개소, 병행 건전상이 없을 경우에 병행 건전상이 없으면은 측정 불가죠.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상 1cm씩은 안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병행 건전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없는 게 하나만 지나는 게. 그건 안 되죠. 네. 병행 건전상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펄스 레이더법은 뭐냐면은 자, 이런 고장점이 있죠. 근데 고장점은 갑자기 뭐가 됩니까? 고장점으로 인해 가지고 임피던스 값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죠. 그 고장점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임피던스, 우리가 뭐 통신선 같은 경우 임피던스 매칭을 시키지 않으면 뭐예요? 신호가 전부 다 반사돼서 오죠.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을 반드시 시켜주죠. 그런 원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주파성 펄스를 발생을 시키면 얘가 그냥 고장점이 없으면은 통과가 돼 버리는데 고장점이 있으면은 반사가 돼서 오죠. 갔다가 돌아온다 그죠. 그 갔다가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을 하면 어디서 고장이 났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게 이제 펄스 레이더법입니다. 그러니까 고주파수성 펄스를 인가를 해가지고 이 측정되는 신호를 가지고 고장점이 어디쯤 발생이 됐고 얘가 건전하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크 반사법. 얘는 뭐냐 하면은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얘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얘가 안 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아크 반사법을. 펄스로 날렸는데 보시면은 고장점하고 대지 간의 임피던스가 워낙 큰 거예요,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통과가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확 차이가 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임피던스 차를 크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서지 발생기기를 사용을 해서 아크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임피던스를 강제적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크가 발생되면 임피던스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캐치를 하는 겁니다. 아크 반사. 그래서 얘는 펄스 발생기도 있고, 펄스 발생기는 아까 펄스 레이더법에 사용했던 거 플러스 서지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서지 발생기를
통해서 일단 서지를 발생시키면 이쪽에 아크가 발생이 되니까 이쪽 임피던스가 강제로 낮아지겠죠. 그러고 나서 펄스 발생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반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압을 가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까 네. 생기게. 그렇죠. 네. 아크를 생기게. 배포트. 그야 뭐 조건에 따라 틀리겠죠. 네. 자,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케이법. 이거 감쇄법인데요. 아크 반사법으로 고장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제 네? 펄스법으로도 안 되고 아크법으로도 안 돼서 이제 디케이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디케이법을. 얘는 뭐냐면은 서지가 충분치 않은 거죠. 그래서 내전압을 인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전압을 인가를 하면 방전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차별성을 두는 그런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장점 정밀 탐지법은 자, 이게 대강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반사가 되어 오고 뭐하고 하면 거리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대강 이 지점에서 고장이 났네라고 하면 좀 더 정밀하게 어느 지점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알라고 할 때는 정밀 탐지법을 통해 가지고 뭐 음향법이든 뭐든 통해서 이 부분을 찾는 거죠. 해당 포인트를 찾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핀포인트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핀포인트가 뭐예요? 딱 찝는 거죠. 찝는 거. 고장 포인트를 딱 찝는 방법은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프장 조명의 목적. 골프장 조명의 목적은 뭐예요? 골프를 주간에만 친다라고 하면 조명이 필요가 없죠. 그 야간 골프 치려고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간에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골프장 조명을 설치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골프장 조명 계획시 검토사항. 약간 모범 답안하고 약간 좀 틀리게 저는 좀 썼습니다. 첫 번째, 야간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온 이용객들이 경기를 진행할 때 필요로 하는 조도 확보. 이 말 당연한 이야기죠. 충분히 밝아야 되죠. 그래야 뭐 골프를 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조명기구로부터 발산하는 희도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눈부심이 작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명기구를 갖고 그 에이밍을 해서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게 그게 조명 기준입니다. 조사를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프는 특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거. 그 다음에 경기 진행 방향으로 배경을 조절하는 조사, 에이밍.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 공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랍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골프장 지어놓고. 그 주변에 전부 다 농가가 있고 뭐 하고 하면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에 그렇게 밝게 해놓으면 그 주변이 아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골프장들. 그 다음에 코스 경관 및 시설과의 조화. 막 밝게 하려고 아무 때나 이 조명기구를 조명 타워를 설치할 수는 없죠. 조화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경관이 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요게 이제 골프장 조명 계획 시 검토사항 4가지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5가지네요.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거는 우리 기숙사 시험 문제 보면 참 이게 조명 같은 경우 우울한데 기준 같은 걸 써주는 게 맞죠. 근데 이걸 뭐 외울 것도 많아 죽겠는데 이것까지 외워야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 시험 문제 요거는 써줬어야 되지 않나. 공부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조도선적. 두 번째.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골프를 또 아는 사람이 있고 골프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또 애매한 부분인데
골프 아는 사람들이 이거 다 이해되죠, 그냥 바로. 조형 방법. 자, 첫 번째 티 그라운드. 골프 딱 처음에 치는 장소, 제일 처음에 그 골프를 시작하는 장소에서는 티업한 골프공을 확인할 수 있는 조명 기법을 사용하고 티 그라운드 좌우면에 후방에 조명탑 배치가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티 그라운드가 있고 그 뒤에 조명이 있는 게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왜? 공이 어디까지 갔는지 쭉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조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이게 내가 골프를 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내 몸이 그림자가 지면 안 되죠. 그죠? 그 부분을 고려한 조명기구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페어웨이. 페어웨이 조명 방법은 코스 양쪽에서 조명하는 게 이상적이고 경관 및 눈부심, 경제성 활동을 감안시해 한쪽에서 조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탑 간격은 보통 70에서 90, 높이는 11m 이상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페어웨이 조명은 수직면 조도를 30루스 이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강 방법을 배강 곡선을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의 조명 방법. 그린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 퍼팅을 하는 장소죠. 퍼팅을 하는 장소. 거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 경사, 이 바닥의 경사.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잔디나 지형의 높낮이를 알 수 있도록 그 방향에서 균일한 조명으로 100루시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명탑의 설치 위치는 페어웨이에서 보았을 때 눈부심이 없는 위치의 선택에 유의를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에어리어별 조명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